중년이 알아야 할 노후 준비 부동산 재테크. 오늘 오전 10시, 55세 김영자 씨가 재무설계사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설계사가 방금 계산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70세 이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과 예금 이자를 합쳐도 한 달에 7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예상 생활비는 150만 원입니다. 매달 80만 원이 부족합니다. 1년이면 960만 원, 10년이면 9,600만 원입니다. 김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지금 가진 예금 3천만 원으로는 4년도 못 버팁니다. 그 후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때 설계사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하면 늦지 않다고. 실제로 50세부터 시작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다고 말입니다. 많은 중년분들이 노후 준비를 미루고 계십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50대는 노후 준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부동산 재테크는 제대로 하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중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후 준비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중년 부동산 재테크의 첫 번째 원칙은 시간 활용입니다. 50대는 아직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간이 필요한 투자입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0년, 15년을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70세까지 충분히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53세의 박영수 씨가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박 씨는 50세에 퇴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연 3%였습니다. 1년에 300만 원입니다. 부족했습니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는 경기도 신도시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가격은 1억 원이었습니다. 월세를 50만 원에 놓았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은행 이자의 2배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파트 가격이 1억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시세 차익도 얻었습니다. 박 씨는 지금 55세입니다. 앞으로 15년을 더 운용할 수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그 아파트 가치는 더 오를 것입니다. 월세 수익도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박 씨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활용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산 배분입니다. 모든 돈을 부동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자산의 50%에서 70%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예금이나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으십시오. 57세의 이정수 씨가 자산 배분을 잘했습니다. 이 씨는 총 자산 2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억 3천만 원은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소형 오피스텔 2채를 샀습니다. 5천만 원은 예금에 넣었습니다. 비상금으로 확보했습니다. 2천만 원은 안전한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월세 수익이 나왔습니다. 예금에서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채권에서 추가 이자를 받았습니다. 한 곳이 잘못되어도 다른 곳이 받쳐줬습니다. 이 씨는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월세 중심입니다. 중년 부동산 재테크는 시세 차익보다 월세 수익이 중요합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필요합니다. 노후 생활비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58세의 최영수 씨가 월세 중심 전략을 택했습니다. 최 씨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였습니다. 10년 후 2배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세 수익률은 2%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원 역세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시세 차익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월세 수익률이 7%였습니다. 최 씨는 오피스텔을 택했습니다. 매달 7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1년이면 840만 원입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10년 후 시세 차익보다 지금 월세가 중요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안전지역입니다. 투기지역이나 개발 호재만 믿고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검증된 지역, 수요가 확실한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역세권, 대학가, 오피스 밀집 지역이 안전합니다. 60세의 한명희 씨가 개발 호재를 믿었다가 실패했습니다. 한 씨는 55세의 지방도시 재개발 지역에 투자했습니다. 중개인이 확실하다고 장담했습니다. 3년 후 재개발되면 2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한 씨는 믿었습니다.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무산되었습니다.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 씨의 투자금은 묶였습니다. 팔려고 해도 안 팔렸습니다. 수요가 없었습니다. 한 씨는 5년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를 믿은 대가였습니다.
한 씨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 돈으로 안전한 역세권 아파트를 샀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검증된 지형이 최고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소형 다수입니다. 대형 아파트 한 채보다 소형 여러 채가 유리합니다.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한 채가 공실이어도 다른 채에서 수익이 나옵니다. 관리도 쉽습니다. 56세의 김철수 씨가 소형 다수 전략을 택했습니다. 김 씨는 2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형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6천만 원짜리 오피스텔 3채를 샀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예비금으로 남겼습니다. 3채 중 한 채에서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2채에서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생활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만약 한 채만 가지고 있었다면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분산의 힘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대출 전략입니다. 중년은 대출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히 활용하면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빌리는 것입니다. 54세의 조영희 씨가 적절한 대출을 활용했습니다. 조 씨는 1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금으로만 하면 1억짜리 오피스텔 한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내고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월세는 7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20만 원이었습니다. 순수익은 5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5천만 원으로 다른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월세가 40만 원이었습니다. 총 월세 수익은 90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대출 없이 1억짜리만 샀다면 월세가 50만 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활용해서 9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현명한 레버리지 활용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세금 절세입니다. 부동산 재테크에는 세금이 많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임대소득세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59세의 정말순 씨가 세금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정 씨는 오피스텔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 수익이 1년에 1,500만 원입니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놀랐습니다. 400만 원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절세 방법을 물었습니다. 세무사는 여러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필요 경비를 공제받으라고 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다음 해부터 제대로 신고했습니다. 세금이 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절반이었습니다. 1년에 200만 원을 아꼈습니다. 10년이면 2천만 원입니다. 큰 돈입니다. 절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주택연금 준비입니다. 70세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좋은 선택지입니다.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고 계획하십시오. 62세의 강민수 씨가 주택연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50세부터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잘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살고 하나는 임대를 놓았습니다. 강 씨는 계획이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임대 아파트를 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는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입니다. 매달 연금을 받으며 그 집에서 평생 살 것입니다. 완벽한 노후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원칙은 건강 고려입니다. 부동산 관리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관리가 쉬운 물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리회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63세의 윤기순 씨가 건강을 고려했습니다. 윤 씨는 55세부터 상가를 운영했습니다. 직접 관리했습니다. 세입자를 만나고 건물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니 힘들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상가를 팔았습니다. 대신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관리회사에 맡겼습니다. 수수료를 내지만 편했습니다. 윤 씨는 통장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현명한 전환이었습니다. 열 번째 원칙은 지속적 학습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법도 바뀝니다. 세금도 달라집니다. 공부를 멈추면 안 됩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59세의 박경희 씨가 꾸준히 공부합니다. 박 씨는 매달 부동산 책을 한 권씩 읽습니다. 유튜브로 전문가 강의를 봅니다. 분기마다 세무사와 상담합니다. 덕분에 항상 최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박 씨는 바로 알았습니다.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손해를 막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박 씨가 증명했습니다.
실전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0세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합니다. 50세에서 55세까지는 기초를 다지십시오. 첫 번째 물건을 사십시오.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좋습니다. 월세를 받으며 경험을 쌓으십시오. 55세에서 60세까지는 확장하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을 추가하십시오. 분산 투자하십시오. 월세 수익을 늘리십시오. 60세에서 65세까지는 안정화하십시오. 대출을 갚으십시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65세에서 70세까지는 정리하십시오. 관리 힘든 물건은 팔으십시오. 쉬운 것만 남기십시오. 70세 이후는 주택연금을 활용하십시오. 편하게 연금 받으며 사십시오. 이것이 20년 로드맵입니다. 중년 부동산 재테크는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동산 월세 수익이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50대는 마지막